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치는 3월 16일 목요일 21시 50분이 되겠고요. 자, 1번 경기 이제 시바스랑 피오렌티나의 경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EL과 UECL 경기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는 여기 이제 토너먼트 홈앤드 어웨이 시리즈로 이제 들어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의 경기 내용과 결과,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반에서 이제 공략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서,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스 스포링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터키 리그인데요. 이 시바스포르는 터키 리그에서 12위에 그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게 강한 전력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피오렌티나와의 직전 1차전 경기에서도 0대1로 졌는데요. 그 스코어는 0대1이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더 이 시바스 스포링이 좀 더 약한, 피오렌티나가 확실하게 더 강한 6대4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90분 종료 직전에 이제 퇴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이제 종료 직전에 퇴장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서 핑계 댈 것은 아니고, 네, 여기는 피오렌티나의 우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대0으로 바락의 결승골이 있었고요. 피오렌티나 최근 6승 1무, 굉장히 최근 분위기 괜찮고, 여기는 시바스를 지우고 피오렌티나 쪽으로, 다음에 유르고르텐 그리고 레오 포츠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렇게 경기 결과가 포츠난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유르고르트는 스웨덴 리그 2위고요. 그다음에 레오 포츠나는 폴란드 리그에서 3위인 팀입니다. 이때 1차전에서 0대2 슈팅에서도 원사이드하게 레오 포츠난이 더 많았습니다. 4개, 12개, 그리고 점유율에서도 35, 65 이렇게 나왔으니까 압도적인 경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가 뭐 원정에 불리함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뭐 홈에 유리함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보기에는 남아있는 스탯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매치업은 결국에는 레오 포츠난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약간 방어적으로 나와서 지키는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지지 않는 승부까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경기는 3번 경기 슬로반 브라티, 여기는 슬로바키아 팀이 되겠고, 바젤 스위스 팀이죠. 직전 1차전에서는 2대2 경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이 무게감은 바젤 쪽에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45대55 정도의 점유율과 경기 내용도 바젤 쪽이 확실하게 좀 더 나았는데, 승부를 내지 못했던 무승부로 1차전을 마치고 넘어온, 그리고 내용적으로, 자, 1차전 무승부, 다음에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더 나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표 현황 배당에서는 바젤이 역배당이다. 그러면 저는 이쪽이죠,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장고의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배당 가치로 간다. 자, 바젤 쪽으로 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정이기 때문에 유로 클럽 대항전에서 이제 토너먼트 16강 토너먼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홈앤드 어웨이 뛰면은 아무래도 홈팀 쪽에서의 배당, 홈 어드밴티지 배당이 좀 크게 가곤 하지요. 이제 그걸 이제 역으로 노리고 가면서 이쪽에서 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배당 노림수가 생겼다라고 보고 가는 뭐 그런 관점. 이제 그런 노림. 자, 다음에 페네르바체랑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1차전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로파의 제왕 세비야입니다. 수소, 라멜라, 뭐 또 네시리, 뭐 이런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보고 가면은 뭐 좀 될 것이다라고 싶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세비야,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저는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 세비야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이런 판입니다. 유로파만 넘어오면은, 이 유로파에서만 뛰면은 참 정말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하는 자국 리그에서 잘 나갈 때에는 유로파에 나오면 더 잘하고 올 시즌처럼 자국 리그에서 벌벌 기고 있을 때라도 유로파에 나가면 그래도 잘하고 세비야. 다음에 프라이부르크랑 유벤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유벤투스의 경기. 직전에 1대0으로 유벤투스가 이긴 경기 거의 5대5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졌더라도 프라이부르크가 거의 밀리질 않는 대등한 경기를 했다라는 소리인데 내용도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딱 이 경기 보고서 다음 홈 경기에 프라이부르크가 넘어가면은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역배당 노려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1차전이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살라이 또 그리포 이런 선수들의 한번 선전 공격 포인트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유벤투스 올 시즌 아무튼 좀 시끌벅적한데요. 계속 부상자도 많고 또 자국 리그에서는 감점의 징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악재들 좀 별로 안 땡깁니다. 유벤투스 쪽은 뭐 산드로 부상, 뭐 디마리아도 몸 상태가 좀 좋지 못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 역배당 한번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베티스랑 맨유의 경기, 베티스 다음에 맨유의 경기 4대1로 맨유가 베티스를 올드 트래포드에서 작사를 내놨는데 슈팅에서도요 뭐 원사이드였습니다. 26대7의 슈팅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게 뭐 당연했던 판이었습니다. 베오스트도 이제 맨유에서 한몫 거들면서 제대로 이제 자기 자리 잡아가고 있고 골맛 보고 있고 여기는 뭐 원정이고 자시고 간에 맨유가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간다. 리버풀한테 한번 작살이 난 다음에 분위기가 거기서 꼬이는 게 아닌가, 분위기 엉망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곧장 그 다음에 또 대승 앞승 거두면서 일어서는 모습, 힘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예르노르트랑 샤크타르의 경기, 도네츠크 우크라이나 뭐 대표 팀이 되겠는데 여기가 우크라이나 리그 1위고 여기가 에르디비지에 네덜란드 에르디비지에 1위입니다. 뭐 같은 1위라면 이쪽 리그가 급수가 훨씬 더 높지요. 여기 뭐 코크, 히메네스 이런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보고 들어가면은 무난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1차전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페이노르트 무조건 이긴다. 선취골 넣고 이른 시간에 선취골 넣고 가면서 조기에 승부 결정 짓는다. 이런 전반에 결정 짓는다. 이런 각오 페이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한 방으로 인정하고 가고 다음에 8번 경기. 자, 7번 경기까지 전반전 살펴봤고 자, 후반전 가기 전에 하프타임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메이저 등급 8.9배. 다음에 여기는 스페셜 토토에서 더블 적중으로 35.7배. 요 정도는 이거는 뭐 배당도 아니죠. 사실 이쪽 바닥에서는. 자, 6.8배 프로토 기록식 5.9배. 여기는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4개 경기. 축구, 농구, 배구 조합으로 5.3배 4폴드 단통. 그다음에 9.9배 프로토 기록식. 또 프로토 기록식 8.7. 저는 프로토 기록식을 좀 즐겨하고 또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승무패 14회 차에서는 4등 적중에 성공했던 내용 있었고 그 전엔 또 이제 승 5패에서 3등 적중했던 바가 있었는데 근래 승 5패 승무패에서 등위권 진입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했던 바 있고 그다음에 매치토토 75.1배 여기가 매치토토 치고 좀 다부지게 적중이 나와줬던 배당과 적중이었고 그다음에 8.6배 프로토 기록식 여기는 스페셜 토토에서는 더블 적중으로 가더라도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그래도 좀 적중했다라는 기분이 좀 나죠. 더블 적중 한 개 트리플 적중에서 한 개 마킹이 빗나가면서 아쉽게 트리플 적중 2000배가 넘어가는 배당을 아쉽게 좀 놓치긴 했습니다만 자, 더블 적중으로 갔던 116.9배짜리 적중의 내역도 근래에 있었고요.
네, 최근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후반전 들어가겠습니다. 페이노르트까지 우리 살펴보고 왔고요. 다음에 8번 경기 웨스트햄이랑 라르나카, 여기 키프로스 팀입니다. 뭐 키프로스가 어디고 가네. 자, 이렇게 여기는 웨스트햄. 자, 웨스트햄이 그래도 올 시즌 목표점을 두고 동기부여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거는 이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9번 그러니까 자국 리그에서, 특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웨스트햄이 이렇게 절절절 매고 있는 것이 시즌 초에 좀 단추가 잘못 꿰어졌죠. 거기서 좀 잘못된, 그리고 주전 선수들을 재계약으로 한 시즌 더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단결된 시작을 하지 못했던 좀 들떠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좀 다잡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좀 허송하고 전력이 좀 빠졌던 내용, 그래서 초반에 고전했던 내용이 좀 계속 남아있는데, 여전히 이 멤버는 웨스트햄의 특히 미드필더 라인, 이쪽의 라인은 굉장히 강한 팀이죠. 그 앞선 시즌,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 웨스트햄의 모습, 거기서 빠지는 거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다른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다른 팀으로부터 빅 클럽으로부터 이제 프로포즈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들떠 있는 선수들 다시 다 잡고 단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그러면서 시즌 초에 많이 좀 까먹었던 그 데미지를 다 이제 많이 하는데 좀 벅차하는 지금에 와서 이런 웨스트햄. 자, 근데 유럽 클럽 대항전은 좀 틀리죠. 이제 단기 목표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독자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9번 경기는 알크마르랑 라치오의 경기. 여기 첫 판은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대0으로 웨스트햄이 이겼고, 그다음에 알크마르랑 라치오의 경기에서는 2대1로 1차전 경기. 라치오가 이렇게 알크마르 홈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지고, 경기 내용 점유율도 45대 55 승부밖에 못했어요. 골에서도 지고 점유율에서도 지고 내용도 지고, 임모빌레의 결장이 좀 뼈아팠다. 좀 허벅지가 좋지 못한 임모빌레인데, 라치오 공격에 있어서 뭐 절대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임모빌레이잖아요. 여기가 좀 좋지 못했던 거. 지금 이번 경기도 출전 가능성은 저는 반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쪽에 IL에 올라와 있는 상황 컨디션 자체도 지금 데이투데이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못 나올 공산이 좀 더 크다. 나오더라도 이렇게 길게 또 혹은 큰 기대 이런 것은 무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크마르도 다부진 팀이죠. 네덜란드 리그에서 지금 3위 하고 있는 에르디비제에서. 알크마르 쪽으로 굳히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니스랑 쉐리프의 경기. 니스가 1차전에서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쉐리프 몰도바 팀이지요. 몰도바. 이렇게 니스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비아레알과 안더레이트의 경기는 직전 경기에서는 1차전에서는 1대1 승부를 했습니다. 55대 45 승부였습니다. 점유율에서 비아레알이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점유율 높은 축구를 했고, 그리고 승부는 1대1 승부였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고, 그러면 스토리는 이제 비아레알이 이제 홈에서 이기고 이제 승리를 확정 짓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망디, 쿠엔과 포이스 또 모이카 이렇게 만들어지는 포백 라인이 탄탄한 그런 모습, 라인의 움직임도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다음에 페렌츠바로시, 여기는 헝가리 팀입니다. 페렌츠바로시, 그 다음에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9위이고요. 분데스리가 9위밖에 되질 않습니다. 레버쿠젠이 그렇게 올 시즌 강한 전력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직전 1차전에서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자, 2대 0으로 이겼는데 2대 0으로 이기고 점유율도 또 높은 축구를 분명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페네르베 페렌치바로시의 갱기가 좀 있더라. 곤조가 좀 있더라. 슈팅 수에서는 거의 대등한 뭐 8대8, 9대9 이렇게 거의 대등한 슈팅 싸움을 했던 페렌치바로시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갱기를 보여줄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홈에서는 페렌치바로시가 자, 한번 이변의 주역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자, 레버쿠젠 자체를 저는 분데스리가에서도 레버쿠젠 자체를 그렇게 세게 올 시즌은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일단 기반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어떻게 좀 꺾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미리미리 가지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자, 이런 승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페렌치바로시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아스날과 스포르팅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대2 승부를 했고, 스포르팅이 이렇게 지금 2대2 2골씩 넣었는데, 스포르팅이 이 총 4골 중에서 3골 넣었습니다. 예, 자책골이 하나 있었다고요. 히데마사의 자책골이 있었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승골이나 진배 없었던 동점으로 승부를 만들어주는 이런 승부였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뼈 아프죠. 좀 아쉬운 그리고 해볼 만한 가능성도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전 여기다가 올커버 찬스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아스날이 런던에서의 승부라면은 쉽게 이렇게 내줄 승부는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 스포팅에 대한 노림수도 좀 두고 싶고 직전에 아쉬움은 여기가 엄청 더 컸었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올커버 찬스를 쓰면서 내심 이쪽을 스포팅은 응원하고 가는 사이드 다음에 소시에다드랑 로마의 경기 이렇게 첫 번째 경기 결과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지키는 승부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이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이 경기에서 1차전 이 경기에서 스코어는 이렇게 났는데 볼 점유율은 소시에다드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수차례 있었고요, 실제로. 자, 오야르자발 쪽에서 한번 터질 때가 한번 해줄 때가 됐는데 싶은 이런 타이밍상의 노림도 좀 보이고 홈이고 뒤집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공격 축구의 일관성을 갖고 임할 수밖에 없고 자 소시에다드 저는 이쪽은 소시에다드 쪽으로 소세지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상으로 승무패 16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그리고 언더오버 스페셜 매치 프로토 승부식 기록식 마이베팅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